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온 테린이 아빠입니다. 제가 이제 이 미국 주식 채널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 주식 관련된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은 국내 주식 채널이랑 해외 주식 채널 양쪽에 다 올릴 겁니다. 우선 이제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그 국내 주식도 하죠. 국내 주식도 절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반 정도는 해외 주식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주식을 하기 전에 해외 주식 채널을 열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어떤 모멘텀이 있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그 구루들의 포트폴리오도 좀 뜯어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골라낸 최근에 이제 전략은 이 자산 배분 전략에다가 알주식을 섞자. 이걸로 이제 저는 귀결이 되었고, 그래서 대략 한 알주식 투자 비율은 한 4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자산 배분 전략은 60%를 생각하고 있는데, 자산 배분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 자산 배분 전략 중에서, HAA 전략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IRP도 마찬가지로 이제 HAA 전략을 응용해서 만드는 건데, 그건 이제 국내 ETF를 해당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미국 ETF를 가지고 할 건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포트폴리오이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최근에 이제 이 카나리아 자산 같은 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요거에 아마 23일 날, 오늘 이제 또 돌려보야 알겠지만, 내일 아침에 이제 알겠죠. TV라고 하는 모멘텀 자체가 음수예요. HAA 전략은 TV라고 하는 게 음수인 경우에는 안전자산을 해라. 이게 양수인 경우에는 공격자산을 해라. 뭐 이런 개념인데, 지금 시장은 안전자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 제가 하는 전략은 이거 레버리지 ETF 집어넣으니까 성과가 오히려 개선되더라고요. 그래서 XPXL이랑 TQQQ 뭐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공격할 때는 화끈하게 하고 방어할 때는 이제 화끈하게 이제 또 방어를 하고 뭐 이런 개념인데, 방어할 때도 상대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센 거를 넣도록 했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HAA 전략의 경우에는 빌과 IEF를 활용해서 하지만 저는 이제 뭐 TMF나 좀 더 이제 레버리지 있는 상품들을 넣어가지고 이게 견딜 수 있냐 이런 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걸 테스트 해봤더니 연평균 19%에 MDD가 13% 정도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인 거예요. 이걸 이제 100% 다 투자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게 리스키한 자산들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월 단위로 이게 13%면 월 중에는 한 20% 이상 MDD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어느 정도 주식으로 깔고 가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20일 날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제가 23일 날 찍으니까 마지막 종가가 지금 20일 날로 나오거든요. 스파이 5% 이건 고정자산. 제가 이제 전략 자체가 일부는 고정자산으로 깔고 그리고 일부는 HAA 전략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스파이랑 QQQ, GLD, PDBC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으로 20%를 깔고 나머지 80%를 치고받는 자산인데, 이번에 얘가 이제 추천해주는 게 뭔가 봤더니 GLD랑 HYG를 안전자산으로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세니까 이게 회사채거든요. 회사채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0년물 채권 금리가 피크아웃 하게 되면은 해당 포트폴리오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100%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장기 투자하고 싶은 알주식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절반 정도 40% 정도 비중을 투자할 때 이 미국의 업종 상대 강도를 보면서 최근에 이제 20일에 상대 강도를 보게 되면 인터넷 관련된 거,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항공 관련된 거, 그다음에 빅테크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다음에 이 컨슈머 XLY는 아마 테슬라 때문에 이제 들어왔다. 그다음에 이거는 파이낸셜은 금융, 그리고 요거는 해크는 이제 보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상대 강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들은 포트폴리오의 가급적 녹이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어떤 종목들로 골라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종목들 챗GPT 돌려가면서 살펴보고 이랬는데, 챗GPT 돌릴 때 그 에드가에서
분기 보고서 같은 거 막 다운받아가지고 집어넣고 질문 던지고 받고 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짰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짠 거예요. 이제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이죠. 자산 배분 전략이 이게 기본적인 자산 배분 전략인데 여기다가 이제 0.6%를 곱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3%만 사라. 왜냐면 이제 그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도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이제 3%를 사라. 이건 27% 사라.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기존에 제공했었던 포트폴리오 비중을 60%만 준용을 하고 자산 배분 전략에서 나머지는 R주식을 동일 비중으로 깔겠다. 그렇게 하면 97.5%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은 뭐 들락날락 하든 단타를 치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AI로 이제 대부분 모멘텀이 있으니까 블랙웰이나 이런 걸 나오면서 잘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이죠. 사실 이제 이 시장을 거칠게 도전하고 있는 브로드컴이 있긴 한데 브로드컴도 같이 이제 들고 가면서 저는 이제 요 두 개를 같이 들고 간다고 하면 여기 두 개에다가 TSMC를 섞게 되면 이 AI의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을 풀로 세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들고 가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저는 이제 헬스케어에서 여기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점점 더 수술을 한 건 할 때마다 그 한 건에 들어가는 소모품 매출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더 잘 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새로운 이제 신제품 출시인데 이제 신제품 출시가 되면서 2025년도부터 또 성장 가도를 갈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막 공부 조금씩 했던 것들 수술 건수가 중요한데 최근 신제품 침투가 수술 건수 확대하고 평균 판매 단가도 상승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어려운 수술일수록 이 비싼 소모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이제 테크로 일단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리퍼블릭 서비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저걸 안 해요. 분리수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는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라고 하는 게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면 이런 서비스 회사들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생각해서 어떤 세상의 습관 변화에 저는 베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엑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엑손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바디캠이거든요. 이 바디캠이랑 클라우드랑 연동돼가지고, 미국의 어떤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과잉 진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디캠을 이제 깔고 뭐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이제 요게 배당도 주고 천연가스 관련인데 이게 미국은 천연가스로 전기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KMI가 결국 이제 천연가스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수익이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KMI도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길게 끌고 갈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결국은 뭐 테크 쪽으로 봐야 되겠죠. AI 쪽으로. 그 다음에 오라클과 포티넷이 이제 핵이라고 해가지고 저거와 마찬가지 보안 쪽이에요. 보안 쪽인데 자체 칩이 있어요. 자체 칩으로 이제 저는 보안을 하는 게 매력적이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강자인 오라클이 있고 그 다음에 항공 쪽에 제가 헤이코를 넣어놨어요. 헤이코가 버핏이 들고 있는 건데 이 헤이코가 이제 이 애프터 마켓이거든요.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은 비포 마켓, 애프터 마켓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품 시장이 아니고 오래된 비행기는 이제 이 헤이코의 제품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그래서 이제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겠다. 애프터 마켓에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잘한다. 뭐 이런 이제 컨셉으로. 그래서 요건 산업재죠. 산업재. 항공에서 산업재 계열로 이제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오토데스크가 이제 ASP가 높아지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얘네가 이제 이 설계 관련해서 구독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독 서비스의 구조가 예전에는 이제 뭐 3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면은 뭐 좀 깎아주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1년 단위로 하게 되면서 한 최근 몇 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좀 저조했다가 이제는 이제 온기 같은 어떤 느낌으로 반영되는 것 같긴 하던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회복되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적도 올라가고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요게 이제 그리고 약간 독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토데스크도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제가 그 뭐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랑 같이 이제 좋아하는 게 나테라라고 해가지고 이 암에 한번 걸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재발이 되나 안 되나를 체크해주는 시그나테라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최근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적자 폭이 감소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 2025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은데 이거를 그 드러켄 밀러가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해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꽤 매력적인 기업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자 관련해서 어쨌든 새로운 어떤 AI랑 관련했을 때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보이는 알파벳, 그 다음에 테슬라, 대표적인 빅테크의 테슬라 요렇게 끌고 가면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이 미국의 종목군들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래도 좀 그럴싸한 것들을 좀 뽑아 본 건데 이게 무조건 다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제 오늘 저녁에 비중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느라고 HYG를 일단 막 우선적으로 다 집어넣고 넣었거든요. 이게 실제 비중이 이게 아닌데 이거 이제 지금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기 이제 AP 실질 포트폴리오에 요게 딱 똑같이 맞춰지도록 주식을 이제 다 살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다 맞춰가지고 2024년 12월 23일부터 여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60%는 R 주식으로 좀 깔고 가보고 중장기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나타나면 이제 갈아 끼우는 거겠죠. 그러지 않고 나머지 이제 여기 비중이 60%는 HAA 전략을 응용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0%는 R 주식. 그래서 6대 4의 비중으로 미국 주식을 조금씩 해보겠다. 이렇게 저의 어떤 포트폴리오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